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또 굉장히 지리한 횡보를 하다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29.7K이고요. 지금 30K를 뚫을지 말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매수 매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요. 고래들의 움직임도 확연하게 달라진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결국 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어떤 자산으로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좀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차티스트들의 관점을 소개하면서 가격이 뭐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언급을 하니까 이걸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이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요, 굉장히 투자에 좋지 못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이 차티스트들도요, 이건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둔 것이지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천여 분 넘게 참여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대화와 정보를 나누고 계십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괜찮으시고 도움이 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고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주식장이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요, 소폭 하락을 했고요. 다우와 그리고 S&P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빅테크 주식들이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예,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 움직임과는 반대로 코인베이스는 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디커플링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아마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용이 여전히 좀 견고하고 안정적이라는 시그널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연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자,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성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동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더 뚜렷하게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월 CPI는 5.2%포인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2월 수치 6.0%보다는 이제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5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해요. 물론 예측치죠. 그래서 만약에 예측치를 하회를 하거나 거의 부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연준의 피보팅이 좀 빨라질 거라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요, 고용이 견고한데 인플레이션까지 여전히 위험하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0.25% 상승이 어제 조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 다시 상승을 해서 거의 7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제 삼각 수렴 패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상방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29.7K인데 30K의 부근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매수 매도 공방을 벌이고 있죠. 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여러 관점들을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코인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나스닥과는 확연히 달라진 움직임, 디커플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자, 이 시그널만으로도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요. 자, 이번 12일에 샤펠라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이더리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나 도지코인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네, 공포 탐욕 지수는요, 지금 62에서 거의 6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탐욕 단계가 짙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70을 기준으로 해서 70 이상이 되면요, 극도의 탐욕이라고 해서 사실은 매도 구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좀 과열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CVD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급등하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까지 없었던 이 매도벽이 30K 전후로 굉장히 짙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30K에서는 하얀색 보이시죠? 이게 가장 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K를 뚫고 올라가는 공방전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왜냐하면 30K에서 매도벽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될 거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선을 뚫고 올라가면 또 거칠 것 없이 32K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차트리스트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고래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다 달랐습니다. 가장 큰 고래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계속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많이 매도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 홀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갈색 고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던 빨간색 고래, 이 시장의 상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빨간색 고래는 여전히 매입을 하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두 번째 큰 고래인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다시 매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초록색 고래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라색 고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매도를 하고 다시 좀 소폭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고래이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전량을 매도를 했고요. 이 지점에서 다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블룸버그는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금리 인상을 마무리했거나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제 피보팅의 시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일어나게 되면요, 이 얘기는 다시 이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의미겠죠. 그럼 이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돈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두 번째는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왔을 때 그 해지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이 가장 훌륭한 대체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여러모로 가장 투자하기에 좋은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내러티브를요 좀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3만 달러를 이제 경계에 놓고서 굉장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까 제가 매도벽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3만 달러를 뚫고 성공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지점을 다시 지지선으로 삼아서 더 이걸 이 지점을 공고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인텔레그래프가요, 이 펀더멘탈 관점에서 볼 때 이 비트코인은 FOMC를 앞두고 아마도 3만 달러에 도달할 준비가 충분히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은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결과를 갖다가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볼게요. 자,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라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이 이 지점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요. 이 D너비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바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가 있어요. 이 볼린저 밴드가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상방과 하방을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 바가 96개 만에 지금 가장 좁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좁아지는 이 현상들, 이 스퀴즈가 일어나는 구간이요. 보시면은 스퀴즈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크게 가격의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보시면은 크게 상승하는 구간을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가격 변동을 보이게 될 텐데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와 지금의 어떤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요, 현재 이익을 보고서 팔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서 팔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SOPR 지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1을 넘었다라고 글래스노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의 가치가 1보다 크다는 건요, 전체 보유자가 현재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대부분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그룹에서 현재 수익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있다는 시그널인데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들을 이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게 1을 터치하는 순간에는요, 크게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1을 터치했을 때 크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1을 터치하고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자, 여기서도 1을 터치한 후에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단의 위치에 있다가 지금 오랜만에 1을 이제 뚫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글래스노드에서 밝히고 있고, 이게 4만 달러 이상 급등을 본인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점은요,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관점이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결국 단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가지고 이 시장에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이 렉트 캐피털의 견해를 좀 언급을 해보면요. 더블탑이라고 해서 이 더블탑이 형성되면은 이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더블탑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블탑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이 조금 딸렸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가장 유명한 기고가인 라케시 우페드히에라는 분의 관점이에요. 자, 어제도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의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려는 건데, 의견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더 이 시그널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20일 EMA가 그리고 이 RSI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9.2K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30K까지 지금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치열하게 매수 매도 공방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매도세가 랠리를 막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돌파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이분은 보고 있고요. 만약 이걸 뚫게 되면은 32.2K까지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요, 이 29.2K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공방을 벌이고 이제 25.2K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제시 올슨이라는 분의 관점인데 좀 많이 불리시한 의견을 내는 어떤 트레이더이기 때문에요. 지금 소개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요, 이 구간들, 이 36K 그리고 40K, 48K까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을 통과해서 52K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이런 트레이더들은요, 직접 트위터에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요, 본인들이 봤을 때 좀 합리적 어떤 추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팔로잉 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관점들이 다들 불리시해서 제가 일부러 소개를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제 제가 좀 더 봤을 때 이 관점들이 조금 더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다른 컨텐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요, 중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기로에 있냐면 미국의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제 민주당 경선 후보예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에 가장 중요한 탈출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계속 돈 풀기를 하고, 이건 결국 이 거품이 언젠가 터지게 될 텐데, 이 도피처로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비트코인이 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공화당에서도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톰 에머라는 이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여러 의원들을 규합해서 비트코인을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마이클 게이시가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치권에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이고,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치인들이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거거든요. 최근에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채굴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친암호화폐 단체들이 다시 이 법안을 폐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저명한 경제학자 분들의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해리 덴트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언급을 하는 분인데요. 올 7월 달에 충격적인 비트코인 주식 폭락장이 올 것이다. 아마도 이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붕괴 이후에 비트코인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경제의 미래로서 비트코인이 부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자, 이 시기가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훌륭한 대체 자산인지를 증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제임스 리카즈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화폐 전쟁, 화폐 몰락, 은행이 멈추는 날 같은 그런 굉장히 저명한 책들을 쓰신 분이에요. 자, 이분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인데요. 자, 달러 패권이 결국은 붕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제 공식적인 기사에서 이제 G7을 브릭스가 GDP 규모에서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브릭스가요, 이제 달러를 쓰지 않고 본인들만의 통화를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달러의 패권은 계속해서 꾸준히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리카즈는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자처한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가 달러를 무기화했고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 뭐 이란 같은 나라들도 어쨌든 미국에 잘못 보이면 다 동결을 시켜서 경제를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언제든 우리도 외환 보유고가 동결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이런 강압적이면서 독단적인 조치가 세계 기축 동화로서의 달러를 계속해서 지위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브릭스 소속국들이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새로운 통화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면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이 크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더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체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네, 이번 영상에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이미 또 다른 내용으로 좀 많이 길어져서요. 이더리움 관련 내용은 다시 새로운 자료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번 12일에 상하이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엄청나게 등락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나 불안감들은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됐고, 실질적인 변화는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꾸준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은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포춘지에서요, 가장 좀 뛰어난 암호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톱 프로토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자, 1위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위가 비트코인, 그리고 3위가 폴리곤, 4위가 솔라나, 그리고 그 다음이 아비트럼, 이렇게 탑5를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새로운 자료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좀 급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이 좀 동요가 되실 텐데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뭐 시장은 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되고요. 급등한 만큼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오래오래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관점들을 지금 말씀을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세요.